오늘 60갑자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일주에 해당되는 60갑자의 첫 번째 갑자가 일주가 됐을 때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일주가 갑자라고 했을 때 그 갑자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그 갑자 일주를 가진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배우자 관계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 일주는 우리가 그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미완의 서생 또는 욕망의 전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그 미완의 서생, 이 말은 뭐냐면은 선비는 선비인데 좀 덜 된 선비죠. 2% 부족한 선비, 그런 선비고, 또 이 갑자일주는 욕망의 전쟁, 그러니까 새 속에 욕망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완의 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자일주를 뭐 그냥 한두 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그러면은, 이렇게 미완의 서생 또는 2% 부족한 선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거기에다가 또 욕망을 쫓는, 세속의 욕망을 쫓는 선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일주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 갑자일주를 요약한 말이 왜 이렇게 미완의 서생이나 욕망의 전차라고 표현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 일주를 이제 60갑자 중에 첫 번째 그 간지가 갑자인데, 이 60갑자 중에 첫 번째 간지인 그 60갑자, 갑자 60갑자 중에 60간지, 그거 60갑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갑자 일주가 돼요. 그러니까 갑자라는 것을 사주의 일주로 가지고 있는 분,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가 일주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먼저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순서로, 항상 일주 해석할 때는 잊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이러한 순서로 이렇게 제가 모든 페이지마다 이렇게 이걸 표시해 놨는데, 이거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일주도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도 이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 일주의 물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갑자 일주는 어떤 물상이냐? 이렇게 봤을 때 먼저 갑자는, 갑목은 큰 나무예요. 양목이니까 큰 나무고, 자수는 보통 이제 물상적으로 어, 갓을 쓴 선비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큰 나무 아래에 있는 갓을 쓴 선비. 왜냐하면은 자라는 거는 공자, 맹자 뭐 이렇게 할 때 선생님 그 선비들 그 할 때 자를 붙이잖아요. 큰 선생님들. 그래서 그런 갓을 쓴 선비다, 이렇게 표현돼요. 물상적으로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갑자일주 그러면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선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어떤 선비가 군중들 앞에서 그 지도자로서 뭔가 강연을 하고 계몽을 하거나 또는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갑자일주는 리더는 리더인데, 이렇게 그 갓을 쓴 선비로서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군인과 경찰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적인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종교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리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또 물상적으로 하면은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 큰 나무 아래에 떨어져 있는 씨앗, 이 자수는 물상적으로 씨앗을 의미해요. 우리가 정자, 난자 이렇게 하면서 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속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고, 이거 씨앗의 물상이기 때문에 한 개의 씨앗 속에는 거대한 나무의 모든 정보, DNA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심으면 그게 큰 나무도 되고, 뭐 콩도 되고, 팥도 되고, 뭐 벼도 되고, 이렇게 되듯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속에 많은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갑자일주는
학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지만은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 같은 신분이죠. 그런 신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데 정신적 리더. 그런데 이제 이 갑자일주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갑목도 십천간 중에서 갑을 병정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글자고, 자수도 지지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첫 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천간도 첫 번째, 지지도 첫 번째 글자이다 보니까 이 갑자일주는 시작하는 기운 또는 계획을 세우거나 기획하는 일,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마무리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특징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항상 시작할 때는 요란하고 거창한데 끝이 좀 흐지부지 되는 성향이 있어서 용두사미가 되기 쉬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상적으로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갑자일주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있는 순서로 천간과 지지의 관계가 어떻게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천간은 갑목에서 양목이에요. 지지는 자수로서 음수죠. 그러니까 이제 수생목 하는 관계죠. 이 둘 관계는. 이거는 자수는 수고, 갑목은 목이니까 수생목 하는 관계인데, 이 양간들, 목은 목인데 이게 양목이에요. 갑목이. 그러니까 양목은 양간에 해당되는 천간 글자는 인성이나 비겁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모든 양이라는 것들의 속성은 뭐냐면은 자기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쟁취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뭘 하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갑자일주는 자수가 수생목을 하지만은 갑목은 그거를 많이 반기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부부 생활 이런 거나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돈독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십신적으로 여기 일지 십신이 이제 이게 정인인데 정인성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이라는 게 학문이나 뭐 문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그런 특성이 잘 발현되지 않으니까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갑자일주를 미완의 서생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탁월하게 한 사람은 아니다. 뭐 이렇게, 또는 그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갑자일주의 십시인이 이제 정인이니까 이 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정인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일단 사람이 굉장히 다정다감하죠. 갑목 자체도 순둥이에요. 목기운 때문에. 목이라는 거는 다 순하고 어질거든요. 어질 인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되게 순둥이도 많고 어지러요. 굉장히 뭐 씩씩하게 이렇게 좀 거칠게 나오더라도 굉장히 순둥이고 다정다감한 사람. 그 다음에 굉장히 지혜총명한 사람이죠. 인성, 정인을 쓰기 때문에 일단 일지가 순수하게 인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인성이 일단 좋아하든 싫어하든 잘 발현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총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을 때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져요, 정인은. 그래서 수용성이 좋다. 뭐 수용성, 어떤 걸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머리가 좋다는 뜻이죠. 뭔가를 빨리 이해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인의 속성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일주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또 세밀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약해요. 그래서 갑자일주는 누구한테 어떤 뭐 듣기 싫은 말을 듣거나 자존심이나 체면이 구겨지는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뭐 그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오랫동안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약한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고, 갑자일주는 그 외에 굉장히 양심적이라든가 정직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성의 속성은 굉장히 체면이나 명예 이런 거를 중시하기도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갑자일주는 정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지는, 그렇게 많이 이기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태법, 네 번째 포태법으로 이제 갑자일주를 또 한번 분석해 보면, 갑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 포태법상으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를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갑목은 삼합을 할 때 해, 묘, 미에서 생지, 왕지, 묘지를 만나요. 그러면은 자수는 그 순서가 해, 묘, 미니까 거기에 자수의 순서는 해 다음에 자가 오니까 욕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갑목은 자수를 만났을 때 욕지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욕지는 생지 다음이잖아요. 해수 다음이니까 이게 생지 다음이기 때문에 힘은 있어요. 굉장히 힘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욕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지를 보통 욕폐지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이게 정인이지만 정인의 덕이나 연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인성 있잖아요. 뭐 문서의 덕이라든가 윗사람의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 정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폐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크게 덕과 연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게 갑자일주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또 신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신살 갑자일주는 어떤 신살이냐 하면은 이게 욕지예요. 욕지에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오묘유는 도화예요. 도화니까 결국은 뭐 욕지 도화예요. 욕지 도화에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양일간이 욕지 도화에 있으면 이거를 나체 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화성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아까 그 갑자일주를 해석할 때 미완의 서생이라든가 욕망의 전차라든가 이런 말을 했는데, 갑자일주가 나체도화 또는 욕지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도 그런 욕망의 전차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욕망의 전차라 그러면 세속의 욕망이라는 게 대부분 다 돈, 그 다음에 남자라면 여자, 뭐 돈과 여자에 대한 욕망, 또는 계급, 사회의 어떤 직위나 계급에 대한 욕망, 이게 세속의 욕망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명리가 추구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의 덕망이 어떻고 학식이 어떻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이 여자가 얼마나 많고, 또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직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런 세속의 부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명리예요. 그러니까 음지의 학문이기도 하고 세속의 부귀를 논하는 학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인간성이 좋다든가 덕망이 굉장히 높다든가 하는 거는 명리에서 연구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특히 갑자일주는 욕망의 전차라고 그러는데, 왜 그게 욕망의 전차가 되느냐 하면, 이게 욕지도화, 자수가 욕지도화에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음주 가무라든가 주색 잡기라든가 남자라면 여자 이런 문제에서 이성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수 있다는 하나고, 또 하나는 갑목은 목이에요. 나무거든요.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은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무는 흙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흙을 굉장히 추구해요. 흙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갈망해요. 근데 흙은 우리가 십신으로 따졌을 때 갑목 입장에서 뭐 토거든요. 무토나 기토. 그러면 무토나 기토는 목극토하는 관계니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거는 남자한테는 여자 또는 돈 이런 거고, 여자한테는 그냥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갑자일주는 선비의 모습을 띠기는 했지만 돈과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욕망의 전차가 되고 미완의 서생,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갑자일주는 직업적으로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일지정인, 이 정인의 속성으로서 교육계통에서 종사하면은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외에 뭐 학자의 길 이런 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색 잡기를 좋아하니까 유흥업 같은 것도 관련되고요. 갑목이나 자수가 다 첫 번째 글자니까 첨단 어떤 업종 또는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어떤 업종, 그런 업종에 종사하면은 굉장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지지장간은 보면은 자수 속에 개수가 지장간으로 있는데, 이 개수는 특징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이제 갑목을 봤을 때 갑목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수의 속성으로서 굉장히 정갈하고 민감하고 그런 성향들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고서에서 갑자일주에 대해서 풀어놨는 거를 이제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뭐 되는데 고목청소, 그러니까 고목에 있는 푸른 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목이 푸른색이거든요. 색깔로. 그러니까 푸른 쥐, 자수는 쥐니까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이 일주를 해석하는데 연관성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고 또 푸른 쥐가 현실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재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침착 심략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침착 차분한 사람이지만 심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그거에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있으면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부방연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방, 그 안에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방에서 연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일주는 이런 말만으로도, 그러니까 안방에서, 그러니까 안방이 뭔가 뭐,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갑자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대체적으로 연애 사건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복잡한 이성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했을 때 이제 다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갑자일주에서 요약 정리된 말 한마디가 뭐냐 할 때 미완의 서생, 욕망의 전차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런 해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봤을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갑자일주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축일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